자, 이거는 국어, 영어, 수학 점수 세 과목의 점수를 scanf 언더바 s 함수로 입력을 받고 총점과 평균을 구해서 출력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자, 이거를 총점을 구한 후에 평균을 구하잖아요. 이렇게 이 구한 평균이 60점 이상이면, 즉 60.0보다 크거나 같으면 아, 합격 이렇게 출력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 이렇게 출력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바꿔봅시다. 일단 scanf 언더바 s 의 사용에 있어서 주의해야 될 점 한 가지와 그 다음에 if문을 사용하는 거를 같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국어 점수 입력하세요 여기까지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입력받는 건 이 scanf 언더바 s 함수가 수행을 하죠. 근데 우리가 보통 뭔가 점수를 입력을 할 때 그 안내 메시지를 출력을 하고 점수를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게 하냐면 국어 점수 입력하세요라는 이런 입력할 때 안내해주는 이런 메시지 출력을 스크래퍼 함수에다가 넣는 거죠. 여기다가 그래서 여기다 국어 점수 입력, 자, 이렇게 넣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 printf 부문을 사용하지 않고, 자, 그러면은 화면에서 국어 점수 입력 땡땡 이렇게 출력이 되고, 그리고 KO 아래다가 입력을 받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scanf 언더바 s는 순수하게 입력받을 때만 쓴다. 뭔가 국어 점수 입력하세요 라는 이러한 문자열이 화면에 출력이 되어야 된다면 문자열을 출력하는 기능을 printf 함수가 수행하니까 printf 함수를 써줘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컴파일 할 때 에러가 나진 않습니다. 자, 제가 한번 컴파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파일 하면은 성공된 걸 알 수가 있어요. 에러가 나지 않으니까 더욱더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자,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행을 시키면은 국어 점수 입력하세요 라고 출력되는 게 아니고 그냥 뭔가 입력받기 위해서 기다리기만 해요. 자, 이거는 scanf 언더바 s 함수가 지금 실행된 상태인데, 이 scanf 언더바 s 함수의 이 큰 따옴표 있는 이 부분, 즉 이 문자열 안에 있는 변환 문자 이 %t 말고 나머지 것들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걸 그대로 따라서 입력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국어 점수 입력 땡땡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공백을 포함을 해서 그대로 따라서 치고 그리고 입력해야지만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어 점수 입력 땡땡 한 칸 띄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70, 자, 이렇게 하면 넘어가죠. 영어 점수 입력 80, 95. 자, 이렇게 해야지만 제대로 실행이 된다. 그래서 이 또한 scanf 언더바 s 함수가 갖는 하나의 기능인데, 그 기능을 우리가 지금 사용하려고 하는 건 아니죠. 국어 점수 입력하세요 라고 하는 건 입력할 때 사용하는 메시지라서 printf로 따로 출력을 해줘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scanf 언더바 s는 순수하게 입력에만 사용을 한다, 이렇게. 자, scanf 언더바 s 함수 사용할 때 주의해야 될 점 잠깐 설명을 드렸고, 이제 국어, 영어, 수학 이렇게 따로따로 입력받으면 좋겠지만, 좀 더 명확하고 좋겠지만 한 번에 입력받아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국어 점수 입력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세 과목 점수 입력해서 한 줄에 세 과목 점수 입력 이렇게 안내 메시지 출력하고, 한 줄에서 다 스페이스나 탭 문자 가지고 탭키 가지고 점수를 구분해서 입력을 할 겁니다. 자, 영어 점수, 수학 점수는 이제 제외하고 삭제하고, 자, 이제 세 과목의 점수 입력하세요 출력을 하고 옆에서 커서 깜빡거리면서 입력 기다리겠죠. 이 scanf 언더바 s는 한 번 호출해 가지고 여러 개의 변수에 동시에 입력시킬 수가 있어요. 이때
변화 문자를 여러 번 써주면 돼요. %t, %t. 요 d는 printf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이 데시멀의 의미예요. 그래서 키보드로 입력하는 거를 부호를 고려한 10진수 정수로 해석을 해서 그런 형태의 숫자로 해석을 해서 변환을 시켜서 변수에 집어넣어라 그런 얘기죠. 자, 우리가 출력을 할 때는 KOR이 변수다 그러면 이렇게만 씁니다. 그렇죠? 이게 printf라면 그래서 KOR이 출력되는 건 아니고 KOR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있는 그런 메모리 공간에 값을 출력하는 거죠. 이 변수에 들어가 있는 값. 자, 근데 scanf 함수는 반대로 키보드로부터 입력한 데이터를 메모리에 집어넣는, 즉 이렇게 변수 KOR이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변수의 메모리 공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공간에다가 키보드로 입력한 거를 집어넣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변수명을 그냥 써버리면은 이거는 Lvalue가 아닌 Rvalue로 쓰여요. Lvalue, Rvalue. 이것도 설명을 따로 할 텐데 그걸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이 Rvalue로 쓰인다 그런 얘기는 뭐냐면 그 값이 쓰인다 그런 얘기예요. scanf _s는 키보드로 입력받은 거를 KOR이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메모리 공간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공간으로 쓰여야 되는데 이렇게 공간으로 쓰이는 경우에는 대입연산자 왼쪽에 오는 이 TOT 같은 경우 이런 경우를 Lvalue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 외에는 다 이름만 쓰게 되면은 그 값이 쓰인다라는 거. 자, 따라서 이때 이 앞에다 뭘 붙여줘요? 이런 주소 연산자라고 합니다. 이거는 지금 단계에서는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scanf _s로 어떤 변수에다 입력을 시킬 때는 그냥 쓰면은 뭐가 된다? KOR에 있는 값이 넘어가니까 scanf 함수에게 그건 의미가 없어요. 자, 뭐를? 그 공간의 위치값, 이걸 우리 주소값이라고 하는데 변수가 메모리에 어디 할당되어 있는지 그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 앰퍼샌드 기호가. 자, 그래서 그 정보를 scanf _s에 넘겨줘야 되니까 위치를 알려줘야 되니까 반드시 변수 앞에 뭘 붙인다? 이 기호를 붙인다. 자, 영어 점수 입력할 때 ENG. 자, 다 어떻게 합니까? 수학 점수 입력할 때 변수명 앞에 이걸 붙인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자, 세 과목의 점수를 입력을 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총점과 평균을 구해서 출력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코드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체 코드를 보면은 프로그램은 위에서 아래로 쭉 차례차례 실행이 되죠. 근데 여기 변수 선언문 있고 여기 변수 선언문 있고 여기도 변수 선언문이 있어요. 중간중간에 코딩하면서 내가 필요한 어떤 변수가 있다 그러면 바로바로 선언해서 사용하는 거는 뭐 문제 될 건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나중에 수정을 할 때 내가 고쳐야 되는 변수가 어디 있는지 다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한눈에 다 모든 변수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모아두면 나중에 코드 수정할 때 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수 선언문을 위에다가 옷에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프로그램 작성할 때 어떤 변수들이 필요한지 그것들을 생각을 해두고 그리고 이 시작 부분에 메인함 시작 부분에 필요한 변수들을 쭉 다 선언해 놓는 게 보기에도 편하고 수정하기도 좋다. 자, 그 다음에 공간이 확보되는 거죠. 변수 선언이. 그 다음에 스레이 값이 있으니까 필요한 값을 저장해 줘야 됩니다. 대입 연산을 수행을 하던 또는 이렇게 scanf 함수를 통해서 입력을 시키던. 자, 이게 두 번째 과정이에요. 자, 이 scanf _s가 수행이 되고 나면 이 11행으로 넘어왔을 때는 이미 KOR, ENG, MATH라는 변수에 내가 더하고자 하는 또 평균을 구하고자 하는 과목 점수들이 입력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쵸?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엔 데이터 처리가 되겠죠. 연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 볼게요. 자, KOR, ENG, MAT를 더해라. 이 scanf _s에서 입력받은 그 값들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대입 연산을 통해서 TOT에 저장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TOT를 3.0으로 나눠서 평균을 구하고. 자, 이 부분이 바로 입력된 데이터를 처리하는 부분이다. 연산하는 부분이다. 자, 내가 원하는 처리를 다 마쳤다 그러면 출력을 해줘야겠죠.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총점과 평균 이렇게 해서 printf로 출력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은 거의 비슷한 패턴입니다. 메모리 저장 공간 확보.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메모리에 갖다 놓고 처리해야 돼요. 그 메모리 공간을 확보하는 작업, 변수 선언, 그 다음에 공간이 확보됐으니까 데이터 입력, 그 다음에 연산, 처리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결과를 출력하는 거.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코드를 좀 정리를 했고, 자, 이제 총점과 평균을 구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총점과 평균을 출력을 하고 또 어떤 것도 처리하겠다. 평균이 60점 이상이면 통과, 그렇죠? 합격이다. 60점이 안 되면 미만이면 불합격. 이걸 출력하겠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한번 그 평균이 60점이 넘는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고 거기에 따른 결과를 출력을 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때 우리가 if문이라는 걸 사용해 줍니다. 항상 합격 또는 항상 불합격 이걸 출력하는 건 아니죠. AVG에 있는 값에 따라서 판단을 해가지고 적절한 어떤 문장을 출력해 줘야 되니까 그때 사용하는 걸 우리가 if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if 이렇게 하고 자, 괄호 한 다음에 여기다 조건을 넣어줍니다. 조건을 넣어주는데 우리가 판단하고자 하는 값이 AVG 들어가 있죠. 자, 이게 60점 이상이라면 그때 이렇게 이런 연산자를 씁니다. 이거는 크거나 같은 경우 즉 커도 되고 같아도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상이란 얘기죠. 즉 AVG가 뭐 이상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뭐 이상이면 60.0 이상이면 이렇게. 그래서 AVG가 60.0보다 크거나 같으면 60.0이어도 되고 그거보다 커도 되고 그렇다면 이 if문의 괄호 안에 있는 그 관계식, 이걸 관계식이라고 얘기합니다. 크냐 작으냐 같으냐 같지 않느냐 이거 둘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판단할 때 쓰는 건데 그래서 이런 관계식에 사용하는 이런 연산자를 관계연산자라고 합니다. 관계연산자로 만든 이 관계식의 결과는 참 또는 거짓이에요. 그래서 if 이 조건식의 괄호 안에다 이렇게 관계식을 넣잖아요. 그럼 이 관계식 결과 참 또는 거짓이 될 것이고 이게 만약에 참이라면 참이 될지 거짓이 될지는 몰라요. 여기서 입력을 어떤 값을 하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근데 만약에 프로그램 실행 중에 어떤 값이 입력이 됐는데 그게 만약에 계산한 결과가 60.0 이상이어서 이게 참이 된다면 자 그렇다면 자, 실행할 문장을 적어주는 거예요. printf 자, 하고 뭘 출력하기로 했죠? 합격입니다. 자 이렇게 출력을 하고 자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 else 이렇게 적어줍니다. 그래서 이걸 if else 구문이라고 하는데 자, if에서 이 조건이 참이라면 얘가 실행이 돼서 합격 출력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뭐를 출력해 주면 돼요? 불합격 이렇게 출력해 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뭐 이게 좋은 건 아니니까 이걸 우리가 if else 문이라고 해요. if하고 조건을 넣어주고 이 조건이 참인 경우에 실행할 문장 넣어주고 그렇지 않으면 이 조건이 거짓인 경우에 실행할 문장 여기다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실행이 됩니다. 예 아니면 예. 만약에 여기에 뭐 70, 80, 95 이런 걸 입력을 했다면 당연히 평균은 60.0 이상일 것이고 이 조건이 참이 되고 이 문장이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20행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 문장은 실행되지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조건에 따라서. 자, 그래서 합격, 불합격 이거 출력을 해주고 그 다음에 총점과 평균 출력을 해보도록 합시다. 근데 여기서 합격 출력하고 합격 출력하고 이게 이어서 출력이 되면은 옆으로 출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줄바꿈 문자 한번 넣어줄게요. 이렇게. 여기도 줄바꿈 문자 하나 넣어주도록 합시다. 이렇게. 됐습니까? 자, 컴파일하고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세 과목 점수 입력하세요. 70, 80, 95 이렇게 입력하면 자, 합격 출력이 됐고, 자, 그리고 총점은 이렇다. 평균도 이렇다. 출력이 됐습니다. 자, 이번엔 다른 재컴파일 하지 않습니다. 이미 프로그램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냥 실행만 시켜주면 돼요. 세 과목의 점수 40, 50, 66 이렇게 한번 봅시다. 불합격이죠? 평균이 52점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프로그램을 수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만들어졌고 프로그램은 실행할 때마다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넣어서 그 결과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어떤 그 조건에 따라서 뭔가 실행을 할지 이걸 실행할지 저걸 실행할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문장 우리가 if문이라고 합니다. 이 if문에는 여러 가지 형식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